2023년 12월 20일 새벽 4시 40분 강원도 최전방 GOP 기온 영하 18도. 그 시각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총성 없이도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창고 앞 헌병들이 일렬로 섰다.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대대장 서영민 중령.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뭐라고? 내가 왜? 헌병대장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다. 대대장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수갑 채우겠습니다. 안쪽이 드러났다. 빈 탄약 상자들, 찢겨진 봉인 스티커, 바닥에 흩어진 출고 전표, 탄약 1200발, 야간 투시경 2대, 전술 무전기 6대,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리고 출고 전표의 모든 서명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적혀 있었다. 대대장 서영민. 뒤쪽에서 누군가 울먹였다. 대대장님이 우리 보고 입 다물면 휴가 준다고. 철조망 너머로 겨울바람이 불었다. 그날 새벽 GOP에서는 전쟁보다 무서운 지옥이 시작됐다. 시간을 되돌린다. 2023년 12월 초 2023년 12월 강원도 사단 예하 GOP 대대 최전방.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겨울이 오는 곳이었다. 낮에는 눈이 그쳤다.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졌다. 영하 15도는 기본. 바람이 불면 체감온도는 영하 25도를 넘겼다.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손 빼. 주머니에 손 넣으면 군인 아니다. 간부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군대에서 춥다는 말은 통하지 않았다. 군인은 손이 시려도 군인이었다. 생활관. 20명이 빼곡히 들어찬 방. 보일러는 약했다. 젖은 전투복은 밤새 마르지 않았다. 누군가는 이를 갈며 잠들었고 누군가는 밤새 뒤척였다. 하지만 병사들이 진짜 무서워한 건 추위가 아니었다. 밤 11시 한 병사가 생활관에서 불려나갔다. 야, 일병. 대대장님이 부르신다. 선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대대장실에 불려간다. 이 부대에서 그 말은 곧 끝을 의미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다. 병사는 문 앞에서 멈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이 부대의 대대장 서영민 중령. 그는 겉으로는 완벽한 사람이었다. 훈련장에서 서영민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표정은 단정했고 보고서는 언제나 깔끔했다. 상급 부대 방문 때마다 이 대대는 모범부대로 소개됐다. 하지만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서영민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서영민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냥 아무 표정이 없었다. 앉아. 병사가 앉았다. 야, 너 오늘 밤 창고 근처에서 대기해? 서영민이 조용히 말했다. 예? 저 오늘 당직 아닌데요. 병사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대대 운영상 필요하다. 말 많으면 불이익이야. 서영민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휴가. 내가 마음먹으면 나간다. 알지? 위협은 없었다. 협박도 없었다. 그냥 사실만 말했다. 그게 더 무서웠다. 야, 또 불려갔대. 병사 A가 속삭였다. 뭐라 하시던? 병사 B가 물었다. 모르지. 말 못해. 여기선 대대장 말이 법이야. 병사 A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절대 복종. 군대의 원칙. 그 원칙이 이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다. 12월 둘째 주. 이상한 일이 시작됐다. 중대 행정보급관 김 상사가 떨리는 손으로 재고표를 들고 창고에 들어섰다. 탄약 상자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그의 손이 멈췄다. 이상한데? 다시 셌다. 또 맞지 않았다. 탄약 300발. 야간 투시경 1대. 전술 무전기 2대. 기록상으로는 있어야 할 물자가 실제로는 없었다. 김 상사가 재고표를 들고 들어갔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대대장님, 이상합니다. 수량이 맞지 않습니다. 서영민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맞게 해. 담담한 목소리였다. 예? 김 상사가 되물었다. 맞게 하라고. 기록은 내가 책임진다.
서영민이 고개를 들며 말했다. 김상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맞게 하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김상사는 생활관 뒤편으로 불려갔다.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상사님, 조용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김상사는 침상에 누워 있었다. 그의 팔에는 멍이 들어 있었다.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나 때문 아니야, 나만 살려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후로 김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같은 시각, 부대 후문 근처, 번호판이 가려진 민간 트럭 한 대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 창고 앞에서 누군가와 악수를 나눴다. 그 누군가는 군복을 입고 있었다. 상자들이 실렸다. 군용 마킹이 찍힌 상자들. 트럭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같은 날, 한 통장에 현금이 입금됐다. 700만 원. 그 통장의 이름은 서영민이었다. 합동수사단장, 조용히 움직이다. 2023년 12월 18일, 서울. 국방부 청사 지하. 합동수사단 사무실. 새벽 5시. 대부분의 직원은 퇴근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한 사람은 남아 있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다. 램프 불빛 아래 한 남자가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최강우 준장. 합동수사단장. 그는 헌병 출신이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이 없었다. 웃는 얼굴을 본 사람이 거의 없었다. 부하들은 그를 냉혈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게 욕은 아니었다. 최강우는 정확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증거만으로 판단했다. 최강우의 펜이 멈춘 건 한 장의 보고서 때문이었다. 보고서 제목, GOP 대대 탄약 소실 의심, 내용 내부 결제 라인 이상 징후, 제보자 신변 위협 가능, 사단 차원 조사 미진행. 그의 눈이 좁아졌다. 사단이 안 움직였어? 최강우가 낮게 물었다. 옆에 있던 참모가 대답했다. 예. 사단에서 내부 착오 처리하려는 것 같습니다. 착오? 최강우가 결제판을 덮었다. 내가 간다. 참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장님, 보통은 사단으로 내려보내는 게 사단이 했으면 벌써 끝났지. 최강우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가 외투를 걸쳤다. 최전방은 조용히 썩는다. 잠시 멈췄다. 오늘은 그 조용함을 깨러 간다. 낡은 회색 SUV 한 대가 서울을 빠져나갔다. 행선지 강원도. 합동수사단장이 직접 움직인다. 그것도 사전 통보 없이. 군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알았다. 누군가의 목이 날아간다는 뜻이었다. 12월 19일 오전 10시 눈이 녹아 진흙탕이 된 연병장. 구보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하나, 둘, 셋, 넷. 위병소 앞에 회색 SUV가 멈췄다.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딱 봐도 평범해 보였다. 검은 패딩, 군기 없어 보이는 모자, 손에는 서류 가방. 초병이 물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남자가 짧게 웃었다. 민원 좀. 당직 사관이 나왔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민원은 사단으로. 그 남자가 조용히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신분증 한 장이 나왔다. 단 한 줄이 모든 공기를 바꿨다. 합동수사단장 최강우 준장. 당직 사관의 얼굴이 굳었다. 차렷. 경례. 최강우가 낮게 말했다. 소리 크게 하지 마. 오늘 난 안 온 사람이다. 최강우는 창고부터 봤다. 봉인 스티커가 반짝였다. 새 것처럼 깨끗했다. 하지만 최강우가 손끝으로 스티커를 만졌다. 접착면. 한 번 떼었다가 다시 붙인 흔적이 있었다. 이거 누가 배웠지? 최강우가 물었다. 옆에 있던 창고병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병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눈만 바닥을 향했다. 최강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무전기를 들었다. 디지털 포렌식 팀. 지금부터. 정오. GOP 대대의 CCTV 서버가 열렸다. 포렌식 요원이 화면을 봤다. 준장님, 영상은 있습니다. 근데? 최강우가 물었다. 중요한 시간대만 깨끗하게 비어 있습니다. 포렌식 요원이 대답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다. 12월 5일 새벽 1시에서 3시 영상 없음.
12월 10일 새벽 1시에서 3시 영상 없음. 12월 15일 새벽 1시에서 3시 영상 없음. 누군가가 알고 지웠다. 그것도 정확하게. 물자가 사라진 날짜만. 단순 절도가 아니네. 최강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조직적인 내부 범죄였다. 최강호는 대대장 씨를 비우게 했다. 전 간부 대기. 병사들은 생활관 유지. 그리고 조용히 병사 하나를 불렀다. 그 병사는 상병이었다. 입술이 터져 있었다. 손등에 멍이 있었다. 최강호가 그 앞에 앉았다. 말해. 상병은 고개를 저었다. 최전방에서 말한다는 건 곧 찍힌다는 뜻이었다. 보복, 전출, 불명예. 병사들은 알고 있었다. 입을 열면 자신이 먼저 죽는다는 걸. 최강호가 말했다. 지금부터 너는 합동수사단 보호 대상이다. 단호한 목소리였다. 상병이 고개를 들었다. 명령이다. 대답해. 절대 복종. 그 원칙이. 처음으로 병사를 살렸다. 상병이 입을 열었다. 대대장님이 창고 열쇠를 직접 가져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언제? 최강호가 물었다. 야간 경계 교대 직후 새벽 1시쯤. 그 다음은? 그날마다 행정보급관이 불려갔습니다. 그리고 상병이 말을 멈췄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최강호가 다시 물었다. 민간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고 운전자는 간부랑 악수했습니다. 최강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그럼 물자는 어디로 갔지? 상병이 고개를 떨궜다.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날 대대장님이 휴가 주겠다고. 휴가. 침묵의 대가였다. 최강호가 서영민을 대면했다. 서영민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표정은 여유로웠다. 준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영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최강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의자에 앉았다. 저희 대대는 모범부대입니다. 상급부대 평가에서도 항상 A등급을. 서영민이 말을 이었다. 최강호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탄약 소실건. 설명해. 아, 그건 단순 착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 점검 과정에서 숫자가 잘못 기입된 것 같고. 서영민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이건 뭐지? 최강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대대장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이었다. 서영민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어떻게? 탄약이 사라진 날마다 현금 700만 원이 입금됐더군. 최강호가 담담하게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12월 5일 700만 원. 12월 10일 700만 원. 12월 15일 700만 원. 최강호가 서류를 가리켰다. 총 2100만 원. 출처 불명. 모함입니다. 이건 불법으로 수집한. 서영민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이건? 최강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민간 중고거래 앱 대화 캡처였다. 화면에 글자가 떴다. 야투경 상태 A급. 군용 무전기 일괄. 직거래는 강원도시. 판매자 계정 IP. 이 부대 관사 와이파이에서 접속됐더군. 최강호가 말했다. 서영민의 얼굴이 굳었다. 저건. 지금부터는 내가 묻고 너는 대답한다. 최강호가 낮게 말했다. 그가 일어섰다. 군대는 원래 그래. 12월 20일 새벽 4시 30분. 프롤로그의 그 순간이었다. 최강호는 헌병들을 창고 앞에 세웠다. 대대장 호출. 10분 후 서영민이 나타났다. 그는 여전히 거만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입니까? 서영민이 웃으며 물었다. 창고 봉인 확인하겠습니다. 최강호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직접 보시죠. 서영민이 열쇠를 꺼냈다. 자물쇠를 열었다. 문이 열렸다. 헤드랜턴 불빛이 안쪽을 비췄다. 모두가 봤다. 빈 상자. 찢긴 봉인. 바닥에 떨어진 전표. 그리고 전표의 서명. 대대장 서영민. 서영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누가? 좋네? 최강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뭘 좋다는 겁니까? 서영민이 물었다. 현행범 체포 요건. 증거가 눈앞에 있으니까. 최강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그가 헌병대장을 봤다. 체포해. 대대장님.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수갑 채우겠습니다.
헌병대장이 말했다. 그날 새벽 서영민은 수갑이 채워졌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사는 멈추지 않았다. 서영민 혼자 물자를 빼돌릴 수 없었다. 출고 전표 위조, 차량 출입 허가, CCTV 삭제. 누군가가 도와줬다. 전 간부가 집합했다. 긴장된 표정들이 가득했다. 최강호가 단상에 섰다. 오늘부터 이 대대는 합동수사단 직접 관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창고 물자 빼돌린 건 대대장. 최강호가 말했다. 그가 잠시 멈췄다. 근데 그걸 덮어준 사람은 따로 있다. 최강호가 한 사람을 지목했다. 사단 군수참모. 앞으로 나와. 순간 대강당이 정지했다. 사단 군수참모. 그는 윗선이었다. 서영민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단상 위엔 준장이 있었다. 절대 복종의 최종 단계였다. 군수참모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저는 보고만 받았을 뿐. 군수참모가 말했다. 보고만 받았는데 왜 내가 받은 접대 기록이 이리 많지? 최강호가 낮게 웃으며 물었다. 그가 자료를 펼쳤다. 화면에 목록이 떴다. 리조트 예약 내역 12회, 고급 골프장 결제 8회, 상품권 수십 장 수령, 모두 사단 군수참모 명의였다. 군대는 계급에 복종한다. 최강호가 말했다. 그가 군수참모를 받다. 근데 계급이 범죄를 면제해주진 않는다. 2024년 6월, 사건 발생 6개월 후, 결과가 나왔다. 대대장 서영민 군사법원 징역 4년, 불명예 전역, 사단 군수참모 파면, 군검찰 기소, 공범 간부 3명 징계 및 형사처벌, 그리고 제보 병사 및 피해 병사들은 보호 조치가 완료됐다. 전출과 전속이 지원됐다. 불이익 금지 명령서가 발부됐다. 창고 앞에 새 안내문이 붙었다. 물자보다 중요한 건 병사의 안전과 군의 신뢰다. 무기는 공범이다. 눈 내리던 최전방. 병사들이 이야기했다. 이제 말해도 되는구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속이 뻥 뚫린다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이런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군 생활 중이거나 가족이 군에 있는 분들께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군대는 계급에 복종한다. 하지만 범죄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용기가 누군가를 살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세요. 꾸벅.